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이항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지난주에 저 없을 네. 때 어땠어요? 정신 없었죠. 마구 뒷담화 안 했어? 뒷담화 할 틈도 없이 바빴습니다. 진짜요? 네. 왜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일이 바빠갖고 네. 뒷담화 할 틈도 없었어요. 네. 지난번에 보니까 약간 실망했어. 네, 뭐야? 제가 한 2번 정도 들어와 봤어. 네, 원래. 네. 아프리카 TV로 네네. 들어봤거든? 네. 그래서 봤더니 저를 디스하는 거더라. 아니, 근데. 디스하는 거 없었어요. 아니, 디스할 틈도 없었다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 한국말은. 네. 디스라는 게 주어를 얘기 안 했잖아. 주어를. 왜냐하면 뭐 이정원 교수나 뭐 다른 사람이 디스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올라오시 그 채팅층에 하는 분이 환상 콤비라고 얘기해야 돼? 에이, 그 이학년님 없으니까 재미없다 그러더만. 아니야. 네. 금요일 날 내가 봤어, 자세히. 네네.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하나 했더니 이성훈 교수랑 네. 김정희 의원이 환상 콤비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약간 자랑질을 했잖아, 또 한 번. 네, 뭐요? 김성훈 과장이. 네네. 그 1등을 자신 예고 방송했잖아. 예고 방송.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어떤 분이 쓰셨더라고. 뭐 역시 1등이네요. 뭐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시간을 더 늘려달라. 막 이런 얘기 하는데. 1등하고 바로 훅 내려갔어. 그랬어? 오늘 훅 내려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강등 예고합니다. 강등 예고? 예, 강등 마이너스로? 예고합니다. 마이너스까지는 아닌데, 순위가 훅 떨어질 거예요. 그 친구가 네네. 우리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죠? 네네. 30대 초반인 건 친구가? 네네. 30대 초반? 네. 초반이야? 진짜로 얘기할까요? 중반 정도 되나? 30대 중후반이죠. 중반. 네. 그래서 아직 나이가 어려서 네. 따고 배짱을 못하네. 따고 배짱. 우린 따고 팔고 배짱. 배짱 치고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네. 그냥 거의 또 100% 갖고 있죠, 그 친구가. 네네. 주식을. 항상 100%죠.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데요. 그건 그렇고요. 오늘 시장이 제가 와서 그런지 조용해요. 네. 느낌이 별로 없는데요. 시장 상황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시장에 대한 흐름은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 한국물 ETF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네. ETF가 좀 어제 1.98%, 2% 가까이 하락에 대한 쪽을 보여줬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네. 외국인에 대한 매도는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매수가 코스피에서 374억, 그다음에 매도가 코스닥에서 191억에 대한 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는 뭐 그렇게 그냥 소강 상태, 생각했던 것보다 조정에 대한 폭은 크지 않게 네. 전개가 되고 있다. 지금 뭐 보게 되면은 지금 US 달러 인덱스에 대한 상승, 그다음에 유가에 대한 조정, 그다음에 뭐 독일 시장을 제외하고 미국 시장 다우는 전저점 이탈 뭐 이런 식으로 전개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항생 지수 하락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브라질 증시도 뭐 유가 빠졌으니까 같이 빠지는 형태에 대한 흐름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지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지금 보게 되면은 증권주에 대한 강세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대우증권에 대한 쪽이 강세, 지금 네. 보기엔 12% 이상, 그다음에 대우증권에 대한 쪽이 8% 이상 상승에 대한 쪽을 하면서 증권주 전반에 대한 상승에 대한 흐름을 좀 이끄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에서 저평가됐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뭐 화신이라든가 네. DY, 그다음에 SL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업종 전체로는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업종군에 대한 쪽은 눈에 띄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눈에 띄게 딱 하나입니다. 그 수급으로 봐서는요. 네네. 외국인 오늘 370억 순매수인데 저는 솔직히 네. 외국인은 많이 팔 줄 알았어요. 네, 저도 오늘 팔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모르지만 뭐 기술적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는데 오늘 지금 외국인 순매수 보는 그 화면 아시죠? 네. 몇 번인지 아세요? 뭐 쓰세요? 그 영문 3 써요? 4 써요? 예, 뭐 3든 4든 0246 화면 한번 봐주세요. 0246이요. 네, 0246 보시면 외국계 창구 매매 상위가 나오거든요. 네네. 오늘 보시면 미래에셋과 대우증권이요. 두 개 합의에 700억 정도 순매수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 보면 실제로 보면 1000억 순매도예요. 근데 두 개를 왜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건 뭔가 기술적인 게 뭔가 있는 거야, 둘이. 네네. 뭔가 있을 거라고 좀 보세요. 뭐 꾸준히 샀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으나 이걸 제외하고 보면 이게 뭔가 지금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모건에서 대우증권을 300만 주를 사고 있고 아니면은 지금 뭐 합병을 둘이서 할 건가요? 합병과 관련돼서 합병 비율이 다 나왔잖아요. 예, 합병 비율 관련돼서 차익 거래에 대한 쪽이 진행된다라고는 볼 수 있겠죠. 근데 두 개를 다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하여튼 그런 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 펀더멘탈이랑 상관없는 매매일 거거든요. 이게요. 네네. 그걸 제외하고 보면 상당히 매도가 많은데요. 잠시 얘기했지만 수급이 이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요. 특히 이제 이머징 마켓 돈이 많이 빠졌고요. 전 세계 글로벌 펀드 돈이 많이 빠졌는데 잠시 후에 얘기해 드렸는데 여하튼 그걸 제외하기에는 오늘 큰 의미가 없다.
관점을 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정도 있겠고요. 시장의 특징 좀 몇 개 좀 봐주세요. 어떤 거 눈에 띄는지요? 지금 눈에 띄는 것들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유양 DNU가 급락 오늘 10% 가까이 넘게 하락하는 게 좀 특징적인 모습이겠고요. 그 다음에 그 뭐였죠? 그 라이파이. 라이파이. 예, 예. 예, 그 화장품 주들 중에서 토니모리가 네. 후발주자로 또 오르고 있습니다. 화장품 오늘 연우가 최고가다? 예, 연우는 뭐 최근에 들어서 이제 가장 좋았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연우 네네. 신고가 그다음에 토니모리가 이제 그 상승에 대한 쪽을 보여주고 있는 거. 업종 전체로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화장품이 좋다 그러면 화장품 내에서 순환매가 도는 형태 네네.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특징적인 모습이겠고요. 최근에 이제 안 좋았던 그 뭐 LG 이노텍이라든가 뭐 네. LG 전자라든가 네네. 아니면 이제 낙폭과돼 있던 뭐 삼성 전기 네. 뭐 이런 쪽들에 대한 기술적 반등에 대한 쪽이 또 전개되는 것이 특징적인 모습이겠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그 CJ 대한통운이 다시 그러니까요. 한번 또 상승하는 모습들 그러니까요. 이런 게 좀 특징적인 모습이겠고 네.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뭐 낙폭과대주 쪽에서에 대한 반등은 나타나고 있는데 뭐 아주 시장에 의미 있다 이런 반등에 대한 쪽은 안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증거금 100%인 종목들도 상당히 좀 증거금 100%네요. 네, 증거금 100%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런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종목들에서는 뭐 증권주를 제외하고서는 네. 몇 개 종목들만 강세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하여튼 시장의 하여튼 그런 특징적인 것들 그런 거죠. 연우도 좀 보겠고요. 아까 저도 CJ에 대한 통운이 제가 출장 가서도 계속 봤는데 저게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오늘 훅 올라가는 모습. 네네. 아까 어떤 분이 출장 관시법 얘기하는데 제가 몇 개 네. 있어요. 네네. 몇 개 있는데 CJ에 대한 통운도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하여튼 좀 오르네. 하여튼 그런 게 있고 하여튼 시장에서 하여튼 모르겠어요. 좀 수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수급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열흘 동안 별로 잘 안 봤기 때문에 감은 좀 떨어지는데요. 그리고 오늘 실적에 대한 뭐 하반기 실적 기대감으로 오늘 제주항공이 한 2% 오릅니다. 제주항공. 네, 그래서 이틀째 좀 올라가는 거 이렇게 있고요. 아까 보니까 저기 뭐죠? 요즘 보면 꾸준하게 좀 급등도 아니야. 꾸준하게 흔히 이런 걸 보면 줄 타고 오른다 그래요. 네네. 예전에 우리 관심이 많았던 건데 이수영 교수가 제일 많았던 건데 이수영 교수가 관심 있다고 하고 나서 주가는 재미없었어 솔직히. 네네. 고점 대비 작년에 연초에 한 40%까지 빠졌었거든요. 네네. 그게 뭔지 알아요? 뭡니까? 요새 꾸준하게 줄타가 이런 게 좀 무섭거든요. 줄 타는 거? 181710 한번 쳐보세요. 1817 10. 10 NHN 엔터. 이게 지금 줄타가 올라가서 한번 보이세요. 네네. 이런 게 흥미로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도가 없거든요. 근데 딱 저는 이런 그래프가 흥미로워요. 예. 이게 뭐 꾸준히 줄타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5일선이 내건 5일선이라는 쭉 올라오고 있죠. 예, 초록색이 5일선이야? 아니야, 이건 좀 다릅니다. 예. 자기만의 뭔가 선이 있구나. 네네. 4.71선 이런 거. 예, 예. 이거 5일선으로 바꿨습니다. 5일선 타고 뭔가 오고 있죠. 드러날까봐. 네. 아니, 5일선 얘기하시니까 편하게 보시라고. 여하튼 뭔가 좀 네. 줄타고 올라가잖아요, 저런 게. 네네. 그리고 흔히 보면 저런 거가 장기, 중장기 골든 크로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뭔지 네네. 모르지만 저거. 근데 저런 거 아주 흥미로운데 왜 그런지 제가 솔직히 잘 몰라요. 정배열로 들어갔죠, 지금. 차트가 정배열로 들어갔고 정배열 조정에 대한 쪽이 나타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NHN 엔터는 워낙 쌌죠, 주식이. 지금도 PBR 아니 게임주가 PBR 0.85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적자를 내는 것도 아닌데 지금 보게 되면 PBR 0.85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국민한테 상황이니까. 부르 가져주는 게 좀 맞죠, 이거? 네네. 경 주는 거. 예, 예. 경 주는 회사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NHN 엔터가 오랜만에 이렇게 돌아 올라오는 형태인데 네. 뭐 NHN 그 한국 사이버 결제, 네. 한국 사이버 결제도 이제 바닥에서 좀 돌아 올랐거든요. 네. 그런 것들하고 이제 다 같이 이제 좀 맥을 같이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요새 보고 있었어요, 이거? 이주지? 보고는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이나 속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번이나 실망시켰기 때문에 꺼져 했죠. 우리랑 궁합은 안 맞아. 네, 궁합은 안 맞는 걸로. 맞는데 저기 흥미로워. 저는 몰랐는데 네. 오늘 아침 방송에서 나오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저거를. 그래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돌릴 겁니다.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구글판 VR 전략 프로젝트 탱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 구글이 그 개발자 컨퍼런스에 VR도 중량감 있는 키워드가 될 것 같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대두하는 그 VR 저가형 카드보드를 선보였죠. 이거 그
그 뭐 치킨 먹으면은 뭐그 VR 카드보드 드려요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 VR 헤드셋 카드보드를 선보이는 데 이어서 VR 전담 조직까지 출범을 시켰고 네. VR 관련 구글 루머도 이제 부쩍 늘어나고 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태블릿인 프로젝트 탱고가 구글의 VR 전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구글도 이 VR 쪽에서 뭔가 이 새로운 시도에 대한 쪽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 이 VR 같은 경우 구글의 VR도 스마트폰을 갖다 꽂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삼성도 독립형 VR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오큘러스처럼 독립형 VR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독립형 VR에 대한 쪽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VR도 독립형 VR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심지어 지금 이 보게 되면은 AR이죠. 증강현실에 대한 네. 얘기까지 구글에 대한 VR이 아니면 증강현실로까지 이제 연결이 돼서 나오는 건지 네. 시장에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R 증강현실에 대한 쪽을 갖다가 지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이제 그 그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딱 이제 내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데이터 누가 그렸고 언제부터 언제 그 작가의 그 화가의 연대 그렇지, 그다음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설명이 바로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큐레이터들 직업이 없어지는 거죠. 아, 어떡하지? 그죠? 큐레이터들 직업이 없어지는 거겠지만 네. 물론 어쨌든 간에 이 VR이라는 이런 것 전시회나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대한 쪽들 네. 그 인터넷 어쨌든 그 하시는 분들이 네. 종사자들이 훨씬 더 일거리가 좀 많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까 우리 또 소통하는 방송이잖아요. 네. 월복님이 이런 말씀이셨어요. 네. 아직 화장품이 중국만 팔리는 줄 아시네요. 이렇게 네네. 하셨잖아요. 맞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음. 저는 이제 관심법 하면 네. 갑자기 종목 한번 쳐보고 네. 이런 얘기하면 이성훈 교수한테 혼날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보기엔 이게 싸 보여요. 뭐가 싸 보여요? 051900 051900. LG생활건강 싸 보이죠. 싸 보이는데 이게 왜 얘기하냐면 제가 한번 이런 얘기 디스한 적 있잖아요. 네. 아 미국에서도 뭐 교포는 하고 한국 사람만 하지, 네. 예? 그 동양 사람들만 하지, 네. 그 한국 화장품 그렇게 뭐 인기 있겠냐 그랬잖아요. 아니라니까. 아 그랬잖아요. 네,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도 제가 미국도 가고 캐나다 다 왔다 갔다 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동양 사람이 주로 가는 중국 사람 많이 있는데 샵에 네. 가면 제가 또 이해를 해요. 네. 깜짝 놀랐어. 거기는 거의 코케이전이라 그래갖고 네. 백인 애들 위주로 가는 샵, 그 머리 있는데 네. 큰 셀프 머리 있는데요. 거기에 이거 있잖아요. 페이스샵. 페이스샵이 LG생활건강 거 맞죠? 네네, 페이스샵인데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페이스샵이 있을 수 네네. 있어. 바디샵, 페이스샵 뭔지 모르잖아. 근데 정말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제가 사진을 오늘 막 지금 못 찾아 했는데 내일 보여드릴게요. 거기 보면 그 페이스샵의 모델 있잖아요. 뭐 예쁘더라고 우리나라 사람 모델 있는데 깜짝 놀란 게 네. 페이스샵에 제가 보여드려야 되고 못 보여드리네. 시간 되면 찾아드려요. 여기 딱 나오는데 영어로 써 있는 게 아니라 그 제품 설명이나 이런 거 있지 한국말로 써 있는 거 그냥 포스를 이렇게 붙여놨더라고. 그냥 한국말로 써 있는 거라. 깜짝 놀랐어 내가. 그러면서 송중기 나오고. 송중기 아니 여자. 여자. 예. 송중기 페이스샵 모델이야? 아니에요. 예. 내가 깜짝 놀랐어. 네. 깜짝. 네. 야 그래갖고 내가 저 될 것 같다는 생각했는데 그게 좀 깜짝 놀랐어. 그래서 수지예요 그게? 수지. 그래서 네. 수지인가? 어떤 분 수지라고 했어요. 고나리님이. 그래서 네. 하여튼 깜짝 놀랐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고요. 오늘 또 앵커 레포터 한번 보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에 미국이랑 캐나다 가면서 딱 우리나라가 너무 세상이랑 담싸고 산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나라 생각이. 우리나라 뭐냐면 오바마 대통령 얘기를 하나 해드릴 텐데요. 지금 보면 하드 이슈는 미국에서 이슈는 뭐 금리 올라간다는 내리는 우리나라 똑같잖아. 막 예. 궁금해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 큰 이슈는 역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요. 그래서 트럼프가 된다 말들 많은데는 그런 걸 관심 없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렇죠. 모르죠. 자기 투표권 있어? 없잖아. 없죠. 모르죠. 모르는데 네. 문제는 트럼프에 줄대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트럼프 얘기가 많아요 지금이야 뉴스에서. 예? 여자는 디스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을 냈다는 놈도 있고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여성 문제도 얘기하고 뭐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가십성으로 많이 네네.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가십성으로 가요. 근데 자세히 보면 영국의 수상도 있죠. 영국의 수상도 지금 트럼프를 또 인정하는 분위기로 슬쩍 바뀐 거 한번 뉴스 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동안 막 깠던 정치인들이 지금 말을 못 가는 거예요. 지금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 부분은 약간 예민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또 저희 가시잖아요. 아프리카 가시죠. 네네. 아프리카랑 어디 가시죠? 프랑스 이제 국빈 네네. 방문하고 25일부터인가 어디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또 특집으로 한번 또 준비해 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아시아 방문합니다. 21일부터 28일까지 방문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뉴스 많이 보셨죠? 혹시 보셨어요? 네. 오바마 대통령 일본 방문권의 뉴스 보셨어요? 봤죠. 어떤 걸 어떤 뉴스 뭐 보셨어요? 일단은 일본에 대해서 뭐 전범국이 해제된다. 네. 뭐 이런 얘기들, 그 히로시마 원폭에 네, 대해서 그 얘기 많이 파기한다. 뭐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판하고 네네. 비판하고 우리나라 외교의 능력이 뭐 깨졌다 그런 걸 하면 JTBC에도 하고 그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저도 봤는데 그건 이제 정치적 이슈가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판단이 문제인데 미국에서도 지금 오바마가 지금 아시아 가는 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초점이 많이 다르죠. 일반적인 초점은 이번에 G7 회담을 25, 26일인가 하거든요. 그 도쿄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이슈가 나올 거는 이제 이 얘기 나오는데 또 하나가 정말 중요한 거는 베트남만 가는 거예요. 이제 베트남 갈지 안 갈지 그럴 일단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난해 해군 참모총장이 두 명이 모여서 처음 갔다는 얘기했는데요. 오늘 그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네, 이게 공식 발표를 했어요. 5월 10일 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이거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이거 거의 단독이죠. 단독 이런 거. 왜냐면 대한민국 뉴스에는 이런 걸 한 푼도 안 다뤄. 한번 잘 검색해 보세요. 오바마 베트남 방문 게 어디 뜨나 보세요. 안 떠요. 근데 미국에서 미친 듯이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요. 네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진짜 네. 중요한 거예요. 진짜 찾아보려고? 네. 나오면 나만 좀 X되네. 보세요. 피해자가 그래서 폭탄이 했는데 그건 별로 관심이 없고요. 보시면 미국과 베트남은 총을 겨눴던 사이입니다. 예. 그리고 21년 전에 수교를 했어요. 수교했지만 현직 대통령은 간 적이 없어요. 2001년인가 2006년에 각각 두 명이 갔어요.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가고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갔어요. 현직은 이번에 처음 가는 겁니다. 근데 왜 가느냐? 예?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 관계가 있는데 베트남이 중국과 국경 분쟁이 여전히 있는 나라예요. 예? 그래서 베트남 입장을 살려주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TPP입니다. TPP. 예,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얘기만 이런 수치 제가 말씀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나라에 저 중국 사람 몇 백만 온다 얘기만 하잖아요. 600만이 오고 그런 얘기하잖아요. 미국과 미국 비행기가 아직 국적 비행기가 안 가요. 베트남에. 그래갖고 많이 검색하시면 우리나라가 그래서 많이 떠요. 아시아나 이런 게 많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코드 쉐어링만 하죠, 얘네들이요. 직접은 안 갑니다. 뭐 멀리라서 안 갈 수 있지만 돈 되면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도 34만 5천 명인가 35만 명 정도가 미국 사람이 베트남에 왔어요. 그게 몇 프로나 110%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지금요. 예, 근데도 국적선이 안 가요. 그래서 베트남 국적선이 미국을 간다 안 간다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래서 곧 결정 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국 간의 무역 규모도 많이 늘어났는데 핵심은 군사예요, 군사. 군사에 대해 핵심이 뭐냐? 무기 수출금 해제 겁니다, 지금요. 진짜로. 제가 농담이 아니라 미국산 무기가 지금 30년째 전쟁을 했던다니까 어떻게 주겠어?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도 반대가 많아요. 왜 베트남 때 우리 생명을 죽였던 놈들한테 어떻게 무기를 파냐는 많은데 요번에 이게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된다 안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요. 그래 갖고 이게 방위산을 또 뜨는 거예요, 미국에서요. 그리고 이게 보면 중국의 그 사우스 차이나 그거 있잖아요. 바다의 문제. 그래갖고 베트남이 군사적 동맹 관계를 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요. 중국을 노리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 된다 안 되는 논이 많이 있는데요. 안 한다는데 이렇게 만약에 되면 우리나라도 베트남이랑 군사적으로 더 친해질 수 있죠. 무기 팔아먹고 이런데. 네. 왜냐면 우리나라 무기는 함부로 못 팔거든요. 원천 기술이 또 미국에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좋아서 우리나라도 잘 연결될 수 있는데 보세요. 지금 보면 이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면 미국 주가가 흔들거리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지난 금요일 거나 목요일 거인데요. 약간 꺾였지만 노스락그머니 또 사상체육가죠. 로키드 마틴 사상체육가죠. 네. 금요일 날 좀 꺾였습니다. ITA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 ITA는 ETF예요. 사상체육가죠. 이런 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나라도 있죠. 뭐 하나테크인도 등등 있잖아요. 저는 하나테크인도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하나테크는 2년 만에 최고 지분에 가고 있잖아요. 제가 지지난주 주식에 미치다 우리 첫 번째 할 때 내가 하나테크인 했잖아요. 욕 먹어가면서 그 기억나죠? 그래서 방위산업 이런 것들 좀 보셔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있어요, 뉴스에? 네. 아니요, 지금 없습니다. 없죠? 네네.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관심이 없어요, 이 부분에. 증권사도 관심이 없어.
근데 제가 보기에 방위산업권을 좀 계속 보셔야 돼요. 네. 우리나라 방위산업권은. 근데 지금은 A사 뭔지 아시죠? A사. 네. 네. A사가 능동형 레이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래갖고 A사를 저거 땄잖아요. 하나가 네. 땄잖아요. 네네. 4월 21일 날 땄잖아요. 그다음부터 지금 올라가는 거죠. 하나테크는요. 그래서 하나테크는 여러분들 계속 보셔야 돼요. 근데 실적은 보면 그래서 지금 뭐 하나테크는 냉장히 좀 말씀드리면 하나테크는요. 한번 잠깐 봐주세요. 제가 화면도 한번 잡아보시면 하나테크만 보면 SK증권, 동부증권, 유진투자, 미래에셋대우가 이렇게 각각의 최근에 레포트 썼어요. 턴어라운드의 시작이다, 제도화의 서막이다, 엔진의 힘, 기업종 대표죠, 미래에셋대우 좋아질만 많아 등등 났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테크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그룹 다 싫어요,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하나테크는 좀 뭔가 이상하다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표 주가 평균 53,000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이게. 대신 5만 원을 썼어요. 근데 재미난 게 유진투자가 6만 원대 넣고 7만 원대 넣는데 유진투자가 8만 300원을 써놨다, 이게. 300원은 또 보니. 열심히 했단 거지. 열심히 했단 거지, 열심히. 300원은 또 보니, 300원. 몰라. 네, 하여튼 여러분들 같은 방해산업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얘기 좀 해주세요. 한국 맥널티 커피 사업 해갖고 요즘에 주가는 좀 횡보하고 있습니다만. 네. 흥국 F&B가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쭉 빠졌었거든요. 흥국 F&B. 근데 흥국 F&B도 드디어 이제 커피 사업에 진출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주스도 하잖아요. 예, 저기에 가보시게 되면, 어디죠? 아마 편의점에 가보시게 되면 이런 커피가 새로 나왔거나 선전하는 거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콜드브루. 콜드브루 바이 바빈스키 해서 지금 이 친구가 네. 지금 무슨 뭐죠? 커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대회에서 1등 했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 미국 바리스타 챔피언십 우승자래요. 네. 찰스 바빈스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네. 그 커피를 생산하는 건데 생산 이후 10일까지만 판매하는 배달 전용 상품이라고 합니다. 네. 하루에 10만 개가 팔리고 있다라는데 네. 그동안에 과일 농축액, 스무디, 과일 채소 주스 등을 생산 판매해 왔었는데 네. 이번에 커피 공급자로 참여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네. 흥국 F&B가 그동안에 모멘텀이 이제 별로 없었는데 네. 흥국 F&B가 지금 보게 되면 비열 처리 주스, 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중국 진출하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와 또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지금 건강한 그 음료에 대한 이미지, 뭐 비열 처리 주스라든가 네네. 아니면 콜드브루라든가 뭐 이런 네. 식에 대한 음료수에 대한 쪽들을 시장에서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네. 올해도 영업이익이 한 27% 정도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지금 커피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네. 한국 맥널티도 있지만 그러니까요. 한국 F&B도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방송이 너무 좋아. 예? 네. 제가 엄청 피곤하는데 방송이 좋아. 네. 나스닥님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 박수 왜요? 한번 쳐. 나스닥님 소통하시잖아요. 네, 뭐 안 보여요. TPP에 대해서 힐러리랑 트럼프 보스 반대한다. TPP 폐기될 듯 이게 네. 맞아요. 그래갖고 요번에 빨리 가갖고 TPP를 빨리 하려는 거예요 지금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까지는 약간 더 진도가 좀 너무 나가는 건데요. 네.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화면 잡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또 안 잘리려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새벽 7시부터 나옵니다 방송에. 그리고 또 2시 거를 세기 때문에 3시까지 해요. 안 잘리려고 하는데 휴가는 잘 가시잖아요. 출장이죠. 출장을 잘 가시잖아요. 네, 그 서로 맞바꾼 거죠. 네네. 맞바꾼 거죠.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이분 나스닥님 네네. 너무 좋은 얘기 쓰셨는데요. 네. 이게 그래서 핵심이 이겁니다 지금요. 우리 시장 어떠냐? 저는 한마디로 만만치 않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지금요. 외국인의 수급에서 보면 여기 이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머징 국가의 좋다 나쁘다를 다 떠나서 이것도 뭐 시간이 오늘 될지 모르겠는데요. 중국 내 비중은 늘어날 거예요. 파이 자체가 커지거나 작은 거랑 상관없이 이머징 마켓 중국 비중은 늘어날 겁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이 하나냐면 보시면요. 나스닥님 맞아요. 미국 대선 결과 상관없이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요. 지금부터 보호무역주의 쪽 분위기는 불가피할 거라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요. 미국에서 다 그래요 다. 트럼프가 되면 더 심하고 힐러리를 되면 약하겠지만 보호무역주의 쪽 분위기는 불가피할 거라는 시각이 많아요. 근데 힐러리는 말은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못할 거라는 얘기 많이 하고 있으나 그래서 TPP를 빨리 가고 면에 발효시키 이러려는 거예요. 왜냐 한번 돌아가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요. 오바마 입장에서도. 그래서 먼저 빨리빨리 해치려는 거예요 지금. 빨리 다 발효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지금. 근데 어떤 경우에도 보호무역주의 쪽 분위기가 불가피할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얘기 나왔고 여기도 방송한 거로 알고 있지만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20%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네. 내일 아마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지금보다 2.5에 3.5%포인트 축소하고요. 해외 투자 비중을 2015년에 23.4%거든요. 2021년에 불과 6년 후에 35%요. 11.6%포인트를 올려요. 여기 답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청자분들이요. 여기 들으시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관심도 없는데 계속 미국 얘기하고 이런 거가 해외 얘기하는, 미국이 아니면 어때요? 네. 근데 시각을 자꾸 넓게 보셔야 돼요. 넓게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이거 좀 더 해주면 좀,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조금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여기 제가 올려놨는데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지금 양상반된 의견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제목만 보시면 썰렁하죠. 셀, 이머징 마켓. 이머징 마켓 팔아라 이놈아? 예? 팔아라. 네. 모건 스탠리 says to get out as outflows. 그러니까 outflow가 돈이 빠지는 게 업종 급증했기 때문에 당장 팔아라 이 얘기예요. 예? 여기 보시면 ETF, 이머징 마켓 ETF 자체 그리고 뮤추얼 펀드 두 개 모두 많이 빠졌어요. 빠진 거 요게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고요. 제너럴 에쿼티 엑소더스가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엑소더스 미친 데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뭐 이런 거 막 내고 제가 찍어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다냐?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람이 무조건 맞느냐?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저희는 방향성을 제가 예측하기 쉽지 않잖아요. 마크 모비우스 형님이 또 지난 라스베가스가 어디서 이번에 했어요. 포럼을 했는데요. 거기서 말씀 나누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바닥쳤다. 원자재 시장은 바닥쳤다는 얘기고요. 원자재 관련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제가 요약을 또 했어요. 친절하게. 굉장히 뭐 드리면 제가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이런 거 다 해드려요. 5문장으로 얘기했습니다. 마크 모비우스의 얘기입니다. 원자재 시장은 바닥을 쳤다. 원자재 관련 투자를 늘리고 있다. 마크 모비우스 얘기입니다. 중국이 내수 서비스 경제를 변신하는 5년은 걸릴 것이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좋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여기 가끔 나오시잖아요. 김영욱 교수. 김영욱 교수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영욱 교수 책은 정말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욱 교수. 중국에 대해서 쓴 거 있잖아요. 당장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좋다. 이런 얘기가 이 논조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체제 전환 과정에서 놀라운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이다. 마크 모비우스 얘기입니다. 네 번째, 뭘 사야 되느냐? 중국의 원유 정제 기업, 그러니까 자동차,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의 자동차 기업. 그리고 TSMC가 반도체 하는 거 사냐? 뭔지 모르겠어요. TSMC 같은 전자부품 기업을 눈여겨보고 있다. 그리고 자기는 중국과 브라질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다. 그래서 누가 말을 맞는지 모르나,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더 보고 1분 마치죠. 지금 워렌 버핏에 대한 투자가 성공할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워렌 버핏이 글쎄요, 이게 지금 죽어가는 사이트를 살리는 것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죠? 싸이월드가 그냥 뭐 죽고 나서 살아납니까? 한번 이렇게 좀 흘러간 흐름은 되돌리기가 어려운데 버핏이 이제 포털 원조 야후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야후 같은 경우는 이미 저것도 분리를 했잖아요. 네. 분리를 한 상황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야후 인터넷 부분 인수에 지금 보게 되면 버핏이 지원하는 컨소시엄이 야후 인터넷 부분 인수에 나섰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버핏이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컨소시엄은 모기지 업체 키큰로스의 창업자 댄 길버트가 이끌고 있고 버크셔에서 인수자금에 대한 쪽을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버핏이 왜 IT 부분에 대한 쪽을 인수 안 했던 건 IT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뭐 IBM에 대한 쪽도 인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인터넷 부분의 가치 하락을 중단하기 위해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야후에 대한 쪽을 갖다 인수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성과에 대한 쪽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야후가 알리바바 야후 재팬을 지휘한 인터넷 사업부 과연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뭐 혹자는 아예 그걸 제외하면은 가치가 빵이다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빵이죠, 빵.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야후 알리바바와 야후 재팬을 지분을 제외하고 인터넷 사업부의 가치가 8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누가 눈탱이를 만든 건지 그러니까. 과연 귀추가 주목이 되고 그래도 있습니다. 법회 형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지. 네, 뭐 그런데 궁금하긴 합니다. 저게 어떻게 될지. 네. 돈 많은 분이 하는 건 무조건 쫓아가는 거로.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이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